네, 시장은 흔들리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2차전 지역의 하이투자증권 이청한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그 옛날 무협지 보면 이제 싸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빠트리브이 빠부가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죠? 빠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일단 MSCI 얘기부터 하죠. 뭐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MSCI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유럽 시간 발표하더라고. 우리 시간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 에코프로는 지난번에 불발이 됐었고 이번에는 뭐 거의 편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예상 편입 확률은 지금 100%로 나와 있고요. 네. 하나오션과 JYP 엔터까지 일단 100% 예상하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한 70% 정도고 금양 같은 경우가 30에서 한 5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금양은 약간 급등 사유로 좀 불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미반도체는 좀 반반 정도로 보시겠고요. 그 세 종목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월달에 이제 불발됐던 게 그 편입 기준에 그 심사 기준에 이틀간 그 400% 넘어가는 구간이 발생했거든요. 변동성이 커서.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그때 당시에 공매도 세력들이 일부러 한번 편입 못하게 하려고 이틀 동안 한번 올렸던 게 아니었던가 이런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눌렀기 때문에 일단은 편입 그 비중은 대략 한 2.1%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입 금액은 이게 증권사만 좀 다른데 뭐 1조에서 한 1조 7천억까지도 예상하고 있고 현재 정도면은 대략 한 1조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거로 보면은 패시브 추정 자금이. 네, 패시브 추정 자금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 이제 6월 달부터 8월 7일까지 주가 좀 올라오는 동안에 사실 외국인들이 1조 한 200억 정도 사면서 그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조 4천억, 5천억 금액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큰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확히는 이제 8월 11일 아침 6시에 발표가 되고 우리 시간. 그리고 8월 31일 종가로 편입되고 그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시점은 8월 30일 종가부터 해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전에도 미리 편입이 확실시되면 미리 살 수 있잖아요. 규정상 안 됩니다. 규정상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추정하는 이제 액티브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또 물량들이 또 들어올 것이고요. 그래서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편입 결정된 날 들어왔다가 8월 31일 종가에 이제 물량이 종가로 들어오니까 거기에다가 물량을 거기다 때리고서 이제 수익 내고 나가는 그런 전략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 8월 말까지는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이제 오히려 편입 이후에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편입 이후에 더 올라가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고 편입 당일과 그 다음 날 종가가 고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조 7,400억 정도 그 정도까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지금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지금 투시인권이 지금 코스닥 150을 선물 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이게 지금 패턴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거래일 동안 매도를 7월 26일부터요. 이제 7월 26일부터 그날이 이제 에코프로 159만 원 고점 찍은 날 그때부터 이틀간 연속 대규모 선물 매도를 치고 3거래 4거래일째는 환매수를 하고 다시 2거래 연속 선물 매도를 치고 또 세 번째 날, 넷째 날 환매수고 이런 패턴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왜 어떻게 해석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공매도를 같이 칩니다. 이제 선물 매도를 칠 때 그러니까 대차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코스닥 1위와 2위 종목이 에코프로 BM이니까 코스닥 150 선물을 매도하면 공매도 치는 효과가 있는 게겠죠. 그때 공매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저는 무차익 공매도가 섞여 있을 거로 보는 이유가 세 번째 거래는 날은 반드시 환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공매도한 거를 그 전날 갚아야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 세 번째는 분명 환매수 들어온다라고 보면은 여지없이 환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요. 근데 무차익 공매도는 사실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 3일 안에 갚으면 안 걸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막판 수신이 선물 매도를 조금 했고요. 어저께 그저께 또 환매수를 또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에서 이제 만기일이고 이제 MSCI 편입을 앞두고 나서 계속 선물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다 가져가기는 어렵다 보니까 연기금은 좀 1,400억 매도한 거를 한 1,000억 정도 상환을 했고 투신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4,000억 정도는 좀 7월 26일 기준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 공매도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네.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이 굉장히 지금 공매도가 급증하는 거는 아마 양극재 종목들 위주로 좀 그 공매도가 급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부터 외국인 자금 1조 들어오면서 주가 급등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150 선물 매도분과 공매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누리는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로 예상해서 이제 그 액티브 자금들이 먼저 들어오고 네. 여기 따라서 개인들이 또 같이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그 MSCI 편입 이후에 들어올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공매도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지금 그 다른 예. 양극재 종목을 공매도를 해서 에코프로 쪽을 좀 더 쇼커버를 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집으로 좀 이창환 부장님 모셔서 2차 전지 얘기를 좀 길게 저희가 평상시에 2개역 이동 거리로 좀 충분히 할 거고요. 최근에 에코프로도 그렇지만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리튬 니켈 주요 광물 가격이 하락해서 3분기에 양극재 가격이 하락해서 실적이 부진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네. 광물 가격 전망을 좀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그 중국 쪽에 그 전기차 수요가 좀 부진하고 네. 중국 시장에서 배터리 그 공급 과잉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6월달 이후에 지금 더 추가 하락에 나온 상태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탄산 리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수산화 리튬 가격에도 현물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양극재 판가에 원가의 70%가 리튬이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연동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양극재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닐켈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니켈이라든가 뭐 코발트, 망간보다는 거기 판매 그 매출 원가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니켈이 제일 중요하고요. 리튬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당분간 아마 그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약세가 진행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수산 리튬 가격도 역시 약화가 되는데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지난 IR 때 3분기 때 그 가격은 양극재 가격은 한 10% 정도 다운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 물량, 그 매출 Q는 20% 증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3분기 때 양극재 기업들은 Q는 다 증가로 나타나지만 P가 한 10% 정도 다운되는 정도로 보고 삼성증권에서 3분기 양극재가 39% 하락할 거라 이렇게 한 것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유가 LG화학의 양극재 가격이 3분기 때 2%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장기 공급 계약에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차이고요. LG화학은 장기 공급 계약이 없습니다. 그 이제 바인딩 계획이 없어가지고 스팟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광물 가격 하락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은 대부분 그 바인딩 계약이 대부분이라서 스팟성 계약은 상당히 일부거든요. 그래서 가격 그 방어가 되는 그런 그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양극재 가격이란 광물 가격의 저점은 지금 3분기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분기별로 움직이는 것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은 우리나라 2025년도 이후에 그 전기차 시장의 큰 성장성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은 지금 그 채굴이라든가 재련 이런 기술 같은 경우가 이 수요 폭증에 감당하지 못해서 이게 이제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2025년부터는 이제 리튬 쇼테지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이제 전기차의 신차가 되고 나오고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가 가기 때문에 리튬의 이제 광산이라든가 염호는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리튬 쇼테지는 2025년도 이후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관련된 배터리 가격이라든가 양극재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서 그러면 굳이 뭐 3분기 좀 실적 좀 예상 좀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지금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고요. 이런 거 일일별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양극재 같은 경우 가격이 10% 정도 떨어지는데 물량의 20% 정도 늘면 뭐 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업적인 측면에서는요. 중요한 이제 물량은 이제 원래 사실 P랑 같이 올라가면은 실적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이제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규모 그 볼륨 자체가 이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 성장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P에 따라서 이제 그 같은 영업 그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이라도 그 규모가 좀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 방향성 자체는 계속 같다는 거죠. 이제 그 약간의 중간에 좀 그 매출의 볼륨이 좀 작아진다.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가 기대감과 함께 이제 수급적 요인이 있으면서 사실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뭐 올라갈 때 변동성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지만 항상 후유증을 남기고 변동성이 크면 또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데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지는데요. 이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까요? 여름 지나면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굉장히 급등락하는 것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예. 그만큼 특히 에코프로 기준을 보면은 좀 안정되고 있는 거죠. 지금 추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159만 원 찍고선 저 윗골이 다른 게 어느덧 별로 커 보이지 않게끔 지금 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다른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린 네, 두 종목은 굉장히 지금 견조하죠. 예, 그렇죠.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21선 그저께 21선을 터치를 하고 지지라고선 지금 오늘 이제 이평선을 뚫는 예. 모든 이평선을 뚫는 양봉이 오늘 발생했고요. 에코프로가 어제 모든 이평선을 뚫어내는 양봉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탑픽이 가장 강하고 양극재 쪽은 지금 에코프로 비엔과 포스코 퓨처엠의 뭐 하루의 공매도 비율이 막 18% 육박할 정도로 공매도가 세게 붙은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3분기 양극재 가격 하락에 대한 그 우려 있어서 이제 양극재 공목 그 순수 양극재 기업들을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이제 2차적인 공매도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변동성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공매도 전쟁은 언제 끝나? 공매도하는 세력들은 과연 언제쯤 이제 그 전쟁을 네, 멈출까요? 공매도 세력들이 완전히 항복해서 파산할 때까지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거는 이 싸움은 공매도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유는 간단한 게 지금 생각을 잘못한 게 2차 전지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단기 투자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오랫동안 장기 투자자 되게 많고 그렇죠. 그리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여유가 있고 네, 대출도 자금력도 크고 자금도 합치면, 크고 네. 되게 큰 손들이 많고요. 그리고 대출도 없고 순수 현금으로 하신 분들이 많은 상태라서 어느 정도 흔들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지점에 찾아오신 분께서 좀 나이가 있으신데 시골에 계신 예. 분인데 2차 전지 관련 책을 10권을 읽었고 네. 그리고 제 영상부터 해서 2차 전지를 좋게 마시는 분의 영상을 엄청나게 오랜 기간에 봐서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수익률을 보니까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많고요. 굉장히 스스로 많이 깨닫고 공부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투자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지금 뭐 어떤 악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잘 흔들리지 않고, 네. 또 하나가 증권사 리포트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 리포트라든가 투자의 하향 리포트가 네. 투자자한테 전혀 먹히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증권사에 나오는 리포트만 가지고 컨센서스가 형성된 게 아니라 그 투자자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예. 스스로 공부하고 해서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상태고요.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비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등 이런 주요 이제 2차 전지 핵심 종목들은 투자자들 간의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쉽게 이제 증권사의 어떤 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공매도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예전 흔들기가 이제는 더욱 더 힘들어졌고, 지금 다시 또 공매도가 붙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영국의 유명한 헤지 펀드가 지금 에코프로 공매도 쳤다가 지금 대규모 손실 났다는 게 뉴스가 어저께 나온 것처럼 실제로 지금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받고 다시 멤버 교체해서 다시 공격을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을 더 지게 될 것이고, 제가 이제 내일 동남풍을 예고한 날이 내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환계가 네. 이제 빡 들이받는 그날 이제 네. 그게 8월 11일로 제가 이제 6월 7월부터 계속 예고했던 날이 바로 8월 10일 내일이고요. 네. 지난번에 쇼스키 터진 그때가 동남풍이 분 게 아니라 네. 이제 내일이라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8월 14일 날 이제 휴가를 가기로 한 거죠. 아니 불 붙여놓고 왜 휴가를 가셔요? 이제 제가 징크스가 있어서 네. 그 여름 휴가를 가면은 네. 해당 종목이 급등하는 그런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도 네. 제주도 가기 전날에 이제 고션 때문에 급락했다가 네. 그 제주도 가는 있는 동안에 급등했죠. 그래서 다녀오십시오 그럼. 그래서 이제 8월 11일 날 요 바람 불면은 분명히 이제 불꽃이 불 것 같아서 이제 네. 확인사 살겸 이제 14일 날 네. 가려고 그러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월 26일부터 공매도 공격만으로 안 되니까 코스닥 150 선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쳤는데 네. 그 포지션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을 상방으로 잡고 있고 여기에 쇼커가 환매를 하는 물량과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펀드 패시브 자금, 그 액티브 자금들 들어오는 것들 개인들이 물량을 꽉 주고서 놓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공매 세력들이 지금 쉽게 버티지 못하는데, 특히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그 국민호 쪽에서 타격이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비엔과 포스코 퓨체은 일단 많이 눌러놓겠지만은 일단 대장주가 먼저 추가하고 그럼 그거를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일부 차익을 해가지고 다른 종목도 살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매도 세력들에게 더 불리합니다. 이창환 부장님이 지는 게임이니까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할 영어로 외국인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스탑. 아니 게임 오버라고 보겠습니다. 게임 오버. Stop the short sell. 게임 오버랍니다. 근데 실제 아까 실적 얘기하는데 분기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장기 성장성을 보는 거니까 말씀하셨는데 다만 최근에 보면 현기차도 뭐 부품 공급 좀 줄이라 그러고 전기차 판매가 조금 둔화된다 이런 뉴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나 실적 이런 우려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건 현대차에 국한된 이슈인 것 같고요. 현대차가 이제 배터리를 못 구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미국에 이제 생산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IRA법에 대한 소리를 받지 못해서 미국 판매가 부진되고 그것도 국내가 소화가 다 안 되다 보니까 뭐 지금 차량 대기 시간 뭐 한 달 뭐 이러면 금방 다 차 뽑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현대차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기 실적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배터리랑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좀 루즈해져서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하반기에 대규모 수주를 좀 받은 상태인데 지금 제 뉴스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지금 그 미래에셋에서 그 3분기까지 그 배터리 셀 기업들 수주 잔고를 1,100조를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LG 엔솔은 600조 이상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배터리 수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형 그 자동차용 대형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쪽은 원통형 소형입니다. 소형으로 치고 ES 쪽도 지금 굉장히 수주가 급증하고 있어서 그 3분기 또는 4분기 때 지금 LG 엔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따라서 양극재 기업들도 3분기가 약간 누해지고 가격도 4분기 때는 반등하는 모습 봐서 올해 4분기 때 그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서 올해 하반기도 역시나 2차 전지 종목들이 주도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 쪽은 그렇고요. 장비 쪽도 조금 보자는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필에너지 상장하면서 오히려 그쪽도 뭐 최근 IPO하는 기업들이 IPO 하자마자 물량들이 엄청 쏟아져 갖고 오히려 노이즈를 만들었는데 장비주 전략이나 좀 장비주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어요? 그 필에너지 때문에 가장 수혜를 봤던 게 D&T고요. 필에너지가 이제 그 노칭 장비 때문에 그걸로 상장했는데 거기에 타피가 사실 D&T거든요. 엔솔에다 제공하다 보니까 필에너지 시총에 비해서 D&T가 너무 싸다 하면서 지금 더 급등을 했던 것이고 그 유증까지 했는데도 그거를 다 극복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칭 장비 쪽은 앞으로도 계속 장비 쪽에서는 가장 혜자가 있는 쪽이라서 D&T는 계속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성 FNC도 요즘 그 어떤 세계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되게 그 소형화된 장비들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특히 ESS 시장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이제 유망해서 윤성 FNC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원래 장비 쪽의 대장은 PNT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그 앵커님도 같이 옛날에 우리 12,000원대부터 항상 PNT 얘기했던 건데 다만 PNT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좀 목에 찬 느낌이 좀 있어서 일단 관심주로 보시면 많이 빠졌을 때는 PNT도 괜찮고 이게 하나기술까지 그러니까 혜자가 있는 기업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성 FNC, D&T, PNT, 하나기술 이 정도 4종목 정도가 장비 쪽에서는 가장 진입 장비가 높은 기업으로 좀 보고 있는데 주가는 좀 별개입니다. 많이 좀 올라서 이제 조금 이제 눌리는 정도라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윤성 FNC 정도는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비주 얘기하셨고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한 그동안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주도주로 이제 쭉 얘기를 하셨고 이제 뭐 화공의 정점인 동남풍이 불기 시작한다는데 2차 전지 전략하고 눈여겨볼 만한 부장님의 핵심 종목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상대 가장 약한 곳을 찔러야 되고요. 공매도 세력의 가장 약한 고리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특히 에코프로는 이제 내일부터 있기 때문에 일단 에코프로 쪽을 최대한 집중 공략을 해서 이제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러고 나면 다른 쪽도 다 옮겨 붙을 때니까. 일단은 핵심주 에코프로와 포스코그룹주를 보시는데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체엠, 에코프로, BM 이 순서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코프로가 제일 우선,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포스코퓨체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2차 전지 관한 이야기는 뭐 계속해서 관심이 있고요. 마침 또 MSCI 이제 에코프로 편입이 내일 발표되기 때문에 관련된 전략들을 쭉 이창환 부장과 오늘 특집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날이 고지니까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